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2070 오늘의 주제는 눈가주름. 참고로 지난 주제였던 기미 영상에서 그 눈밑 지방에 대한 댓글이 있었는데 좋아요가 정말 많이 붙더라고요. 제가 댓글을 달까 하다가 아무래도 말로 직접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뒤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필요한 분들 꼭 보시고요. 자, 오늘도 눈가주름을 없앨 수 있는 모든 걸 보여드릴 거예요. 총 4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주름 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평소 습관, 홈케어법, 여기 추천 제품 있고요. 추천 시술, 그리고 이너뷰티까지.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평소 습관. 눈가는 정말 바르는 것보다 평소 습관이 더 중요해요. 장시간, 핸드폰, 모니터, 꼭 중간 휴식이 필수. 이 눈의 피로에서 오는 눈의 노화가 엄청난데 신경을 잘 안 쓰시더라고요. 전 작업 모드에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으로 30분 알람을 맞춰놓고 일을 하다가 알람이 울리면 일단 눈을 감아요. 이게 이렇게 집중해서 하다 보면 눈이 힘든 걸 몰라요. 근데 어찌됐든 어거지로도 눈을 감았어. 근데 막 시리거나 눈물 또로로 나는 분들, 그 이미 안 좋은 상태예요, 안구가. 물론 가능하다면 이렇게 손바닥을 비벼서 눈에 중간중간 같이 얹어주는 것도 너무 좋아요. 단 몇십 초라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습관 들이고 안 들이고 5년 뒤, 10년 뒤 눈가 피부 상태 아예 달라집니다. 중간 휴식 필수. 자, 두 번째, 홈케어. 오늘의 홈케어는 먼저 눈가 혈행을 좋게 한 뒤에 집중 팩을 해주는 게 포인트. 이때 할 때 눈가 피부이니만큼 자극되지 않게 해주는 거. 먼저 혈행은 눈가 6군데 눌러주고 주름을 펴주는 스트레칭 한 동작 해주는 거. 자, 양 검지로 눈 머리 쪽 오목한 부분을 3초간 지그시 누르세요. 그 다음 양 엄지로 눈썹 앞부분을 3초간 지그시 누르세요. 양 엄지를 눈썹 꼬리 부분으로 가져가 3초간 지그시 누르세요. 손가락 2개로 관자놀이를 눌러 옆 근육을 풀어주시고요. 양 검지로 눈꼬리, 까치발 주름이 잡히는 부위에 대고 3초간 지그시 누르세요. 이제 검지로 눈동자 아래 3초, 눈꼬리 아래 3초간 지그시 누르세요. 마지막으로 눈가 스트레칭. 손가락 2개를 눈꼬리에 대고 눈을 최대한 위로 치켜뜬 채 3초간 유지하고요. 그 다음 눈을 최대한 아래로 내리고 3초간 유지한 후 정면을 바라보며 마무리. 스트레칭 동작은 메이크업하고 상관없으니까 생각날 때마다 자주. 자, 눈가 혈행을 좋게 했으니 눈가 집중 마스크팩을 할 차례. 아이크림과 부직포 화장솜 그리고 저자극 세럼이 있으면 돼요. 시중에 파는 아이 마스크팩 중에 그닥 마음에 드는 제품이 아직 없어서 저는 이 방법으로 눈가 전용팩을 만들어 쓰는데, 참고로 아이크림을 전 꼭 써야 된다 주의는 아니에요, 아시죠? 근데 보통 아이크림은 안자극 테스트를 거치기에 이렇게 아이팩으로 활용해서 쓰기 되게 좋고요. 일단 전 눈가 주름엔 콜라겐보단 펩타이드를 추천하는 편이라 오늘 준비한 펩타이드 아이크림은 랑벨과 메디큐브 2가지. 각 장단점이 있어요. 2가지 모두 보습력이 좋은 제품인데 일단 랑벨부터 설명을 드리면 용기가 이게 이렇게 에어리스 용기거든요. 누르면 나오는. 저한테 이 용기는 좀 불편해요. 아이크림은 전 직접 이렇게 짜서 쓰는 게 편하다는 주의라 그거 빼곤 무향이고 부드러운 발림에 보습 지속력 모두 좋아요. 메디큐브는 튜브 타입이고요. 쫀득한 제형인데 마무리감은 매끄럽고 보습 지속력도 좋고 전반적으로 훌륭해요. 그런데 이 특유의 향이 살짝 있거든요. 뭐 대단히 신경 쓸 정도는 아니지만 이 향의 호불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용기 방식은 좀 불편하지만 무향에 이렇게 촉촉한 사용감이 좋은 분들은 랑벨, 향은 호불호 있을 수 있지만 튜브 타입으로 사용감 편하고 좀 매끄럽게 마무리되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메디큐브. 눈가에 주름이 신경 쓰이는 부분에 아이크림을 그어주세요. 그리고 손으로 펴주는데 얇은 두께로 펴준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 부직포 화장솜에 순한 세럼을 적셔주세요. 전 마스터 세럼 사용하는데요. 뭐 집에서 사용하시는 진정, 수분 세럼 같은 순한 세럼 적셔주시면 돼요. 이제 이 적신 부직포를 아이크림 바른 부위 위에 20분 정도 얹어주면 끝! 20분 후 떼어내고 남은 잔여감은 두드려서 흡수시켜주면 돼요. 자, 이제 3번째, 시술. 오늘도 임 원장님께 자세히 여쭤보고 왔는데 특히나 더 디테일하게 여쭤봤던 이유가
눈가는 잘못 시술받으면 효과를 못 봤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헉 망했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임원장님 내용을 읽어드리면 일단 눈가 시술엔 주사 시술, 기기로는 고주파나 레이저를 추천. 고주파 레이저는 다른 겁니다. 단 초음파는 비추. 눈가 이 피부 지방이 녹을 수 있다고 해요. 자, 일반적으로 레이저는 XD 레이저. 저 받아봤거든요. 이 살을 꼬집는 느낌,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는데 진정팩하면 가라앉는 정도. 고주파는 튜나이, 아이서마즈를 주로 추천. 전체적인 힘없는 눈가 피부를 개선하고 타이트닝 효과를 준다고. 이제 고주파는 튜나이, 아이서마즈 두 가지 추천하시길래 둘 중 하나만 추천하시면요? 라고 여쭤봤더니 튜나이 추천하신다고. 그리고 주사는 리쥬란, 주베룩, 보톡스 세 가지 추천하셨어요. 이제 리쥬란은 주름이 직접적으로 펴진다기보다 세포 재생 정도라고 말씀하셨고, 주베룩은 콜라겐이 형성되는 주사이지만 볼록함이 오래갈 수 있고 눈가 피부엔 조심해서 맞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보톡스, 주름이 가장 가시적으로 완화되는 대표적인 시술이죠.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하시지만 보톡스가 독이잖아요. 보톡스야말로 아주 작은 차이로 결과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숙련된 전문의에게만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이거랑 상관없는 막 옛날 몇 년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을걸요. 자, 읽어드릴게요. 보톡스란 살을 당기면서 주름 부위의 근육을 못 움직이게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특히 눈밑 주름은 잘못 맞을 시 애교살까지 펴져 매우 부자연스러워지거나 혹은 눈밑 지방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서 맞아야 한다고 당부하셨어요. 실은 주변에 보톡스 부작용을 겪은 주변 사람들을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이 눈밑에 잘못 맞아서 애교살까지 쫙 펴져버린 상태로 3-4개월 가까이 거의 제대로 웃지도 못한 엄청 고생한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분들 중에 이마 많이 맞으시는데 친척분 중에 방향도 그렇지만 양을 좀 잘못 주입을 받으셔서 이 중간 부분은 정말 쫙 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앙은 고정되어 있는데 양쪽은 계속 움직이니까 이 중간에 선이 자국이 생겨서 나중에 그 자국은 3-4개월 뒤에 보톡스가 풀려도 계속 가더라고요. 뭔가 구겨지듯이 생겨서. 그래서 모든 시술이 그렇지만 특히 눈가주름, 잔주름이냐 아니면 옆에 까치주름, 이 굵은 주름이냐 이 주름의 깊이나 상태 등에 따라서 시술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전문의가 보고 어떤 시술이 들어가야 맞을지 판단하는 게 당연히 중요. 네 번째, 이너뷰티. 솔직히 지난번 기미에 효과적인 영양제나 의약예품처럼 눈가 주름에 먹는 제품이 따로 있진 않아요. 단 안구가 건조해지면 눈가 피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안구 건조가 있다면 인공 눈물을 넣으시고 특히 연세가 있을수록 대부분 안구 건조가 있거든요. 약국에서 그냥 구입하는 인공 눈물 있죠? 그런 게 효과가 덜하다면 병원 처방용 인공 눈물로 사용해보세요. 히알루론산 함량이 처방용은 더 높거든요. 그리고 평소 안구 건조 심한 분들 눈 온열 찜질 Q&A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안구 건조 케어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최소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해주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옛날부터 강조드렸던 오메가3 3를 섭취하되 안구 건조까지 효과를 보려면 섭취량이 600ml 이상이어야 돼요. 되게 바로 좋아지진 않아요. 보통 이렇게 분류를 해요. 섭취량이 500짜리는 혈중 지질 개선까지, 600짜리는 혈중 지질 개선에 안구 건조 개선까지, 900이면 이 두 가지의 기억력 개선까지 포함. 사실 제가 만든 오메가3도 900짜리지만 저는 동물성 DNA가 나오는 게 싫어서 이제 비건으로 만들다 보니 동물성보단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비건을 섭취하라 라고 강요드릴 순 없지만 일단 엄마와 저는 제 제품을 당연히 먹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핸드폰이나 모니터를 볼 때 평소 중간중간 눈을 쉬는 습관 필수이고요. 아침 저녁 기초 바를 때 눈 지압과 스트레칭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크림을 이용한 집중 마스크는 주 2회 정도면 충분한데 눈가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하면 이틀에 한 번 해서 횟수를 점점 조절하세요. 시술은 꼭 전문의에게. 주름을 위한 특별한 영양제는 없지만 오메가3 추천. 추가로 안구 건조 있는 분들 인공 눈물 너트에 심한 분들은 처방용으로 사용해보시고 가능하시다면 눈 온열팩도 꼭 사용해보세요. 자, 영상의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눈밑 지방 답해드릴게요. 눈가 피부의 색소가 진하거나 혹은 혈관에 비쳐서 보이는 푸른빛 다크서클과 다르게 눈밑 지방이 불룩해져서 생기는 그림자는 이 눈밑 근육의 힘이 약해져 지방이 불룩하게 만들어지는. 근데 요즘은 젊은 분들도 수면 부족으로 눈밑 지방이 좀 일찍부터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또 이런 폰을 보거나 이렇게 모니터를 보는 잘못된 자세로 림프순환이 안 돼서 또 생기기도 하고요.
솔직히 이미 생긴 눈밑 지방이라면, 특히 이 상태가 심하다면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을 해야만 완치는 가능합니다. 너무 심해진 상태에서 하면 치료 후에도 겉은 평평해지긴 했지만 이 자국은 남더라고요. 자, 다음 2070 영상은 여름 특집입니다. 홍조. 제가 시원하게 케어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